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민기고 오늘은 제가 이번 주에 진행했던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리뷰하는 형식의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프로젝트의 이름은 송잡이에요. 송은 제 성씨가 송씨라서 송이고, 잡은 이 프로젝트의 목적, 채용 사이트의 채용 공고를 관리한다라는 뜻을 담아서 송잡으로 정했습니다. 개발 기간은 지난 주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6일 소요가 됐고, 혼자서 개발을 했고, 플랫폼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랑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목표였어요.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면은, 사용했던 기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프론트 백엔드로 나눈다고 하면은, 프론트로 들어갔던 건 플러터를 썼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크로스 플랫폼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플러터를 이번에 새로 공부를 해서 모바일이랑 데스크탑에서 둘 다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고, 백엔드 서버로는 고언어로 RESTful API 서버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 데이터를 모으는 파이썬 셀레니움,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 구성 요소들 컴포넌트들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 큐를 집어 넣었어요. 요번에 카프카 컨테이너를 사용을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데이터 처리를 돕도록 만들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들어내거나 어디 사서 쓰는 건 아니고 채용 공고 사이트에서 크롤링을 하는 형태로 얻어왔어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사람인 점핏, 자플래닛 같은 사이트에서 파이썬 셀레니움 그 웹크롤러가 돌면서 채용 공고를 한번 쭉 읽어옵니다. 요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서비스가 생각이 났는데, 아무래도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해 내기에는 제가 이제 대규모로 사업을 할 수는 없고, 당연히 혼자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니까 개발자 API를 얘네가 따로 제공해 주지도 않아요.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제공해 준다라는 말이 있는데 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야 돼요. 근데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 나서 전부 셀레니움으로 제가 직접 긁어다가 쓰는 형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긁어다가 이제 메시지 큐에다가 전달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컨슈머가 와가지고 메시지 큐에서 메시지 받아다가 얘를 이제 가공을 해서 몽고DB에다가 넣어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요번에는 아무래도 뭐 사용자 정보 같은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뭐 핵심적인 기능이긴 하지만 채용 공고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지원을 했고 어떤 공고가 마음에 들고 뭐 페이버릿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 같은 것도 추가를 해야 됐기 때문에 결국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무료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몽고DB 클라우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 장점이 있죠. 몽고를 선택한 요 정도 규모에서는 사실 몽고DB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UI UX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크로스 플랫폼을 애초에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나 프레임워크가 뭐가 있지라고 찾다가 플러터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게 됐어요. 솔직히 뭐 완전 처음 하는 거라서 굉장히 생소할 줄 알았지만 기존에 쓰던 뭐 다른 언어들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쉽게 UI를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 간단한 동작들 뭐 드래그를 한다던가 뭐 스크롤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대부분 이미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쉽게 썼습니다. UX 같은 경우에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중에 틴더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플리케이션 켜놓고 내가 이제 상대방 뭐 이성에 대해서 매칭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대방 프로필이 나오고 내가 얘가 마음에 들면 왼쪽으로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스와이프하면은 이제 디스라이크,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은 라이크, 이런 식으로 해서 시그널이 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랑 나랑 둘 다 서로 라이크를 눌렀다면 매칭이 되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뭐 상대방이랑 매칭이 되는 기능이 좋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굉장히 직관적이고 바로 쓸 수 있는 UX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엄청 편하잖아요. 만약에 모바일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엄지손가락 하나로 나 얘 좋아, 나 이거 싫어,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공고가 나오고 이 중에서 내가 바로 보고 얘 싫어, 얘 싫어, 얘는 좋으니까 나중에 또 볼래, 뭐 이런 식의
기능을 제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틴더를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코드를 참고한 건 아니고 그냥 영감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 플러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모바일 웹 환경에서 배포가 가능한지가 일단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배울 수 있고 그래서 플러터를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플러터를 채용을 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일단 모바일 기준에서 가장 빠르고 직관적인 UX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뭐 틴더에서 하듯이 이제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넘겨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비동기 통신에서 이런 걸 이제 만약에 사용자에 따라서는 공고가 한 수십 개를 그냥 손가락으로 휙휙 넘겨가면서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종류의 데이터 처리도 굉장히 빨라야 된다. 이런 이제 직관적이고 쉬운 UX를 제공을 하려면 데이터 처리도 굉장히 빨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뭐 제가 고언어를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고언어가 성능이나 용량 혹은 뭐 이렇게 뭐 내나 성능의 얘기죠. 성능 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고언어를 여전히 선택을 했고 고언어의 메인이 되는 그 기능은 RESTful API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크로스 플랫폼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HTTP 연결이 HTTP 요청 받고 응답 주는 형식이 제일 적절했어요. 나는 이 데스크탑으로 막 기능 쓰다가 나 이제 나가야 돼. 나갈 때는 이제 밖에서 쓸 때는 모바일에서 쓰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데는 RESTful API가 제일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요고 이 다음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시연을 하면서 코드도 잠깐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 프로젝트의 간단한 이제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마우스로 작업해서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시작은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크롤링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크롤러가 크롤링 하면은 얘를 이제 중간에 있는 메시지 큐 도커 컨테이너에다가 프로듀서에 샌드 합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적재를 해놨다가 뭐 점핏에서 긁어모은 거, 사람인에서 긁어모은 거 각자 뭐 모아가지고 여기 한꺼번에 넣어놓겠죠. 얘는 얘대로 모아놓고 있다가 이제 중간에 주기적으로 돌고 있는 하베스터가 얘를 참조하면서 쌓여있는 메시지가 있으면은 메시지를 컨슘 해가지고 메시지를 가공해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 형태로 만든 다음에 몽고DB 클라우드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를 가지고서 제 서버가 도는 건데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빨간 선으로 이렇게 그은 것까지가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긁어오고 어떻게 처리하고 저장하는지까지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까지 이어졌으면 이제 스토어돼서 몽고DB 클라우드에 들어간 데이터를 보고서 긴 서버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뭐 공고 정보를 읽어오거나 여기서 이제 CRUD 처리를 하겠죠. 읽어오거나 혹은 유저가 보낸 커넥션에 따라서 다른 뭐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유저 요청에 따라서 DB 업데이트 쳐줄 일들도 간혹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선호도를 처리했다. 내가 이 공고는 좋다, 싫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으면 이게 반영돼가지고 DB 업데이트 되거든요. 업데이트 되면서 이 공고는 내가 처리를 했다라는 것까지도 체크가 돼서 다음부터는 이 UI까지 안 흘러 넘쳐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내가 싫다라고 넘긴 애들은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의 공고를 한꺼번에 보고 일단 1차적으로 빨리 걸러내는 작업을 먼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넣었습니다. 데이터 흐름을 쭉 보면은 이제 플러터 UI로 플러터로 만든 UI까지 흘러가는데 이런 식으로 대충 흘러가요. 언어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도 설명했지만 이런 크롤링하고 하베스터 하는 얘네들은 파이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스크립트형 언어가 타입에 좀 널널한 스크립트형 언어가 좀
유리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고, 카프카 도커 이거는 메시지 큐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크롤링 했던 데이터들이 약간 뭐 결손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좀 분리를 하고 싶었어요. 크롤러에서 이전 버전에서는 이제 초기 처음 딱 작업했던 그 버전에서는 크롤러에서 크롤링하면 바로 몽고디비에 바로 이렇게 집어넣는 식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크롤링 하던 데이터가 뭔가의 오류로 인해서 뭐 결손이 있다거나 잘 안 됐다거나 하면은 중간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사람 인해서 처리해, 점피스 처리해 이런 거를 이제 동시에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중간에 메시지 큐를 갖다 놨어요. 이렇게 보고 나니까 참 별거 없는데 만들 때는 좀 고생했는데 정리하고 나니까 별거 없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플로우로 흘러갑니다. 몽고DB 클라우드에 들어갈 때는 얘 자체는 이제 뭐 따로 PK가 있진 않은데 PK 같은 역할을 하기에 유니크 인덱스가 있어요. PK는 이제 몽고DB에서 자동으로 발급한 그 ID 필드를 사용하고 유니크 인덱스로 채용 공고의 링크를 저장합니다. 링크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같은 링크의 이제 공고를 크롤러가 여러 번 긁었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업데이트 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공고는 한 번만 유저에게까지 제공된다. 이 플로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링크를 유니크하게 관리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잠깐 뭐 지금은 이제 시연을 하려고 DB나 이런 거에 들어있던 것들을 싹 다 날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크롤러에서 데이터를 긁어오고 어떻게 이제 데이터가 전달이 돼가지고 UI에 뿌려지는지까지 간단하게 시연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보여드릴 건 파이썬 크롤러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 패키지가 주로 카프카 파이썬,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던 메시지 큐에다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카프카 파이썬 얘랑 셀레니움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채용 공고 사이트가 사이트 자체 이제 데이터를 뿌려주는 양식이 동적으로 생산되는 HTML이 많아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서 셀레니움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크롤러 자체는 받는 옵션이 몇 가지 있는데 아웃풋 얘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주로 쓰는 거는 이제 크롤러 얘는 필수거든요. 얘랑 이제 헤드리스 모드 옵션을 줄 수 있고 스크롤 덤 얘는 이제 동적으로 생산되는 그 데이터들을 몇 번까지 스크롤해서 읽을 거냐 요거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연이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헤드리스 끄고서 해볼게요. 그래서 파이썬 main.py 해가지고 스크롤 덤은 3번까지만 주겠습니다. 그리고 크롤러는 점핏으로 줄게요. 다음에 이제 지정되어 있는 페이지에 먼저 들어가서 아까 말했던 스크롤 넌만큼 스크롤 지가 내립니다. 지금 저는 마우스나 키보드 아무것도 컨트롤하고 있지 않거든요. 셀레니움이 자동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스크롤해서 내용을 읽었으면은 거기서 이제 링크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해서 뭐그 추출 해가지고 하나씩 페이지를 들어가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싹 긁어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는 지금 보여주는 모양이니까 하나씩 보여지지만 제가 생각했던 서비스는 요것도 이제 백단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주기적으로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몇 가지 로고를 출력을 하고 카프카 컨테이너가 돌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 서버 컴퓨터가 오랫동안 안 건드려서 지금 잠자는 상태라서 그래요. 이거는 다시 메시지를 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사실은 메시지 큐를 쓰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에 뭔가 모종의 이유로 내 서버가 뭐 문제가 있었다거나 크롤링 하려고 하는 사이트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기껏 긁어온 지금은 뭐 3번밖에 스크롤 안 하지만 나중에 수백 번씩 스크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메시지가 소실되는 걸 막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디커플링 한다는 느낌으로 중간 단계를 끼워 넣은 건데 목적에 안 맞게 지금 제가
부주의하게 서버 이거 화면 보기가 돌아가면서 내려가가지고 응답을 못 받았네요. 보면 지금은 이제 똑바로 메시지를 전달했고 간단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지 출력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디플로이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수정이 돼야겠죠. 어쨌든 내용을 대충 보면 요런 데이터를 메시지 큐에서 전달을 했고 카프카 프로듀서를 클로즈했고 48개의 잡 인포메이션을 총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송잡 데이터 하베스터라고 해서 메시지 큐에다가 쌓여있는 메시지를 긁어와가지고 얘를 가공해서 몽고DB에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구상을 했을 때는 카프카 컨테이너도 그 클라우드에 같이 올라가는 형태를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 이제 내가 뭐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실시간 서버가 되니까,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되니까.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이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정한 그 다음 날인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 이제 무료 크레딧이 무료 평가 기간이 끝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서브로 쓰고 있는 컴퓨터에다가 도커 컨테이너만 갖다 놓고 사용하는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무료 버전 무료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는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데 카프카는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서브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베스터는 별로 내용은 없고 하는 역할이 명확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정해진 위치에 있는지 보고 있으면 이걸 몽고DB에 전달하는 식이에요. 내용을 쭉 보면 뭐 내용까지 보지 맙시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얘는 이제 어떤 토픽에 어떤 그룹으로 해가지고 이제 메시지가 있는지를 쭉 읽어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저희가 크롤러로 읽었던 데이터들을 하나씩 메시지로 받습니다. 지금 이제 디코딩이 안 돼가지고 한글 같은 경우는 좀 깨져서 보이는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에 들어갈 때는 디코드를 한 상태에서 들어갈 거예요. 뭐 지금 쌓여있는 메시지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쌓여있는 메시지들이 많아가지고 얘네를 다 긁어가지고 넣을 건데 역할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대충 뭐 코드 보면은 얘도 똑같이 아까 그 프로듀스 했던 크롤러랑 마찬가지로 카프카 파이썬 패키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컨테이너 설정 같은 거 몇 개 맞춰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만 잘 익히면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크롤러를 중간에 멈추고서 데이터가 적재된 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비어있던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쌓였어요. 그래서 뭐 링크, 네임, 컴퍼니 해가지고 필드가 있고 아까 뭐 디코드 안 돼 있어서 깨져 있던 것들도 디코드 돼가지고 한글로 잘 보입니다. 얘네를 가지고서 제 고언어 서버가 얘를 쳐다보고서 내용을 가지고서 UI에다 뿌려줄 거예요.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적재가 되고 요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로 서버에 요청을 해가지고 UI에 어떤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터가 있으면 이거 보통 테스트할 때는 제 휴대폰을 직접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보여드리려고 하면 시뮬레이터가 있는 게 좋으니까 지금은 시뮬레이터 넣어서 할게요. 서버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터가 돌았을 때 제일 처음 보이는 화면은 요거예요. 이제 공고 이름이 보이고 회사 이름 보이고 그리고 회사에서 공고에서 이제 아까 요청을 했던 안드로이드 OS 뭐 코틀린 이런 것들은 아까 점핏에서 공고를 읽어왔죠. 요 회사가 이런 기술을 요구를 했고 위치는 어디에 있고 경력은 얼마를 요구하더라. 이런 정도로 지금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고언어 서버 로고를 보면 잡포스트 해가지고 여기 얘 읽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작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힌더처럼 오른쪽으로 넘기거나 왼쪽으로 넘기는 드래그하는 형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얘 공고가 마음에 든다, 디어유에서 공고가 마음에 든다, 이거 예제입니다. 실제로 마음에 든다 아니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얘는 이제 라이크로 처리가 돼서 DB에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 블록체인 글로벌 얘 같은 경우 왼쪽으로 디스라이크를 할게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얘도 뭐 오른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은 한 번에 3개의 카드를 읽어와가지고 3개씩 보여주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텍스트 할 때 제가 좀 빨리빨리 이 기능을 보려고 한 거고, 실제로는 조절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했을 때 이제 유저가 좀 제일 덜 답답해 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가지고 요건 조절이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좋아요라고 선택을 했던 디어유랑 유진 로봇의 채용 공고는 오른쪽 탭에서, 이거 좀 약간 에러가 있는데 아이콘이랑 텍스트가 좀 잘못됐죠. 이거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는 제가 좋다고 표현을 했던 사이트들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면은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출력도 할 수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터라서 더 하라 그러는데, 일단은 모바일 환경에서 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 확인을 했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 동작, 그러니까 넘기고 그 다음 거 보여주고 넘기고 그 다음 거 보여주고 하는 이 동작이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깔끔하게 구현이 되려고 하면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이동기 처리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저는 막 유저 입장에서는 난 이거 3장 넘겼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DB에는 반영이 안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3장 넘기고서 다음에 나타나는 이 3장은 내가 본 적 없는, 내가 트루 펄스 처리를 안 한 애들이 등장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라이크 디스라이크에서 업데이트 하는 거랑 새로 내가 그 다음 3장을 받아오는 거랑은 별개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엉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해결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여기 현재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인덱스랑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덱스랑 별도로 지금 이제 like, dislike 혹은 viewed, not viewed 처리를 하는 인덱스를 별도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눠가지고 약간 유저 입장에서는 편하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쭉쭉 넘겨가지고 나 좋아하는 거, 나 싫어하는 거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뭐 크롬 브라우저 위에서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통잡 화면이거든요. 뭐 사실 좀 모바일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약간 좀 구리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너무 여백이 많잖아. 이런 거 다 채워 넣으려고 하면은 좀 궁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 기능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제 드래그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라이크, 왼쪽으로 넘기면 디스라이크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고, 여기도 탭이 이제 오른쪽 왼쪽 있어가지고 얘를 넘길 수 있는데 얘가 좀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모바일 시뮬레이터에서는 보여드렸는데, 모바일 시뮬레이터에서는 얘를 이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리스트가 이제 스크롤이 됐었거든요. 모바일 환경에서는 그게 됐었는데 웹브라우저에서는 그 기능을 따라올 수가 없어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했을 때는,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혹은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했을 때는 밑에 스크롤 바가 생기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얘도 플러터 빌트인 패키지 중에 지금 나를 실행하고 있는 애가 누군지 알 수 있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써가지고 나를 실행하고 있는 애가 웹이다 이러면 스크롤 바를 만들고, 웹이 아니다 이러면은 요 드래그 해가지고 리스트를 넘기는 애를 이제 호출을 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고, 지금 제가 넘기면서 쭉쭉 좋아요라고 눌렀던 애들이 공고가 이렇게 있고,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면 얘를 탭해가지고 바로 가기 해가지고 얘를 볼 수 있겠죠. 아까 말했던 뭐 테크닉에 들어갔던 애들은 얘네예요. 얘네를 보고서 읽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내용이 좀 빈약하긴 한데, 이런 거 채워넣는 건 사실 일도 아니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이제 요 플로우를 만드는 데 먼저 집중을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사료 붙여 나가면 되겠죠.
이 이후에 할 거는 이제 뭐 실제로 제가 음, 몇 가지 이제 좀 개선 사항들 요런 간단하게 이제 아이콘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거 논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 기능이 구현이 됐으면은 뭔가 다른 뭐 페이버릿이라든지 다른 걸로 붙여야 되고 데스크탑에서도 제공을 하기로 했으면 데스크탑 환경에 맞는 UI를 제공을 해야겠죠. 이렇게 막 쓸데없이 넓어가지고 남아있는 텅텅 비어있는 이런 거 말고 그 정도만 해도 아마 꽤 쓸만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더 요거 하는 동안에는 그리고 또 좀 막판에 와가지고서는 어쨌든 제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로 목표 기한으로 잡은 게 11월 30일까지였기 때문에 막판에 와서 이것저것 넣을 때는 좀 주먹구구식으로 좀 넣은 게 있어요. 이 페이버릿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요라고 체크한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UI 코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왼쪽에 있는 잡 인포랑 거의 유사하게 그냥 때려 박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때려 박아놓고 이제 여기다 스크롤 하는 기능을 넣은 거가 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에서 좀 개선을 미리 해놔야 나중에 좀 살을 붙이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클라우드도 제가 이제 제 돈 주고 인스턴스를 받아가지고 클라우드 위에서 제 서버랑 전부 돌게끔 해가지고 아예 완전히 자동화가 되게끔 제가 따로 손을 안 대도 계속 데이터 처리하고 쓸 수 있게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기능을 좀 붙여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